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마을 부녀회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협동조합에 가서 장학금, 기금, 적금을 확인하는 일이죠. 교직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이 적금은 제 자랑이었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온 돈이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협동조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창구 직원 이은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은혜는 제가 가르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얌전하고 성실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금융인이 되어 있었죠. 은혜야, 이번 달 적금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은혜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선생님, 혹시? 은혜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요. 은혜는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상했어요. 선생님, 계좌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은혜가 프린터로 뽑아준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최근 석 달 동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죠. 한 번에 50만 원씩 총 6번이나 빠져나가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은혜야, 이 인출 기록들 말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계좌에서 나간 게 맞니?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인출 장소가 읍내 ATM이에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용하시는 곳이 아니죠.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마을 안에 있는 이 협동조합에서만 돈을 찾았어요. 읍내까지 나가서 ATM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었죠. 더구나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인출 시간이 모두 평일 오전이에요. 선생님께서 부녀회 활동으로 바쁘신 시간대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11시에 인출된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항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있거나 부녀회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대신 찾으신 분이 계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죠. 그나마 가까운 혈육이라고 하면 조카딸 민지 정도였습니다. 김민지. 저희 시누이의 딸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거의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대학까지 보내주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습니다. 민지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제 돈을 몰래 찾았을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착하고 성실했거든요.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면서도 저를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지의 모습이 조금 달랐던 게 사실이에요. 전에는 수수했던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녔죠. 물어보면 요즘 부업을 해서 수입이 생겼다고만 했는데. 아니야, 설마.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민지에게 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제가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민지가 최근에 보여준 변화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집에 왔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작은 엄마, 이 가방 어때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핸드백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예쁘네. 얼마 주고 샀니? 아,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요즘 인스타그램 하면서 협찬도 받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원래 소셜미디어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마을 슈퍼에서 만났을 때 민지가 입고 있던 옷들도 심상치 않았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티셔츠에 깔끔한 청바지, 새 운동화까지. 전체적으로 100만 원은 좋게 들어갔을 것 같은 차림이었죠. 요즘 부업이 잘 되나 보네. 제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불편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민지가 제 돈을 가져간 걸까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혹시 은행에서 해고당한 후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정말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걸까? 안 돼,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조카딸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웃고 있는 얼굴, 어색해하던 얼굴, 그리고 혹시나 하는 죄책감에 찬 얼굴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도 들었나? 최근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말이야. 경로당 회장이신 김덕출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무슨 소리세요? 김춘자 할머니도 그렇고 박영수 할아버지도 그렇고 적금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춘자 할머니는 200만 원, 영수 할아버지는 150만 원 정도 된다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 협동조합 계좌에서요. 그렇다더라. 그래서 요즘 난리야. 어르신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계셔. 저는 즉시 춘자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으신 분으로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정말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 순자야. 내가 찾은 기억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읍내 ATM에서 평일 오전에 50만 원씩 여러 번 인출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대신 찾으신 분이? 그게 말이지.
할머니가 머뭇거리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손녀가 왔었거든. 취업 준비한다고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할머니, 손녀분이 혹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나요? 글쎄,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아, 맞다. 비밀번호를 물어봤었어. 깜박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줬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르신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모두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은혜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혹시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확인해 보고 있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어떤 점들? 먼저 인출 장소가 모두 같아요. 읍내 농협 ATM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거든요. 시간대는 거의 비슷해요.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한 번 인출할 때마다 50만 원씩이에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은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CCTV를? 네. 읍내 농협 ATM 주변 CCTV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에서 일해서 부탁을 했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민지가 나왔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민지가 혼자 있었나?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남자 2명이었는데 나이는 30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민지가 정말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계속 말해봐. 그 남자들이 뭔가 이상해요.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조직적으로.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혹시 그 남자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하지만 선생님, 이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부엌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지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아이를 제가 품고 키웠거든요. 밤늦도록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해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제가 더 기뻐했죠. 그런 민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급했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춘자 할머니나 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을 텐데.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 배신감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지에게 직접 물어보자. 오후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오늘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민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협동조합에서 출력한 계좌 내역을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야. 내가 찾은 거지? 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마찬가지야. 모두 내가 한 일이지?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은행에서 잘렸어요. 그 후로 계속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처음엔 정말 그냥 잠깐 빌릴 생각이었어요.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방법? 온라인 도박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땄거든요. 50만 원을 걸어서 100만 원을 땄어요. 그래서 계속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도박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었어요.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걸어야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돈을 가져다 쓴 거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갚을 생각이었어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박의 늪에 빠진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남자들은 누구야? CCTV에 같이 나온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어르신들은 비밀번호 관리를 잘 안 하시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고.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이용한 거구나.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도박에서 잃은 돈의 일부가 그들에게 가고 있다는 걸요. 자금 세탁이었던 거죠. 민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조직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계속 협박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민지야, 우리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가는 길 민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지의 진술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배후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활동하던 조직이 전부 검거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마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야. 영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 민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감옥에서 지내야 할 거예요. 가끔 면회를 갑니다. 갈 때마다 민지는 울면서 사과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지울 수 없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바른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마을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들도 다시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계세요.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저도 여전히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협동조합을 찾습니다. 장학금 기금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우리는 진정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안전한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믿고 싶어요. 사람을 믿고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40년간 교단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니까요.